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강 정보만 쏙쏙 빼내 골라드리는 건강튜브의 강영훈입니다. 여러분, 치아 굉장히 중요하죠. 오복 중에 하나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이게 없으면 음식을 씹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치아가 상실됐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해서 그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부산대 치과대 이소연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철과 이소연입니다. 자, 오늘 이소연 교수님과 함께 할 주제는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아가 갑자기 상실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임플란트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통의 가오가 있습니다. 바로 틀니죠. 오늘 그 틀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틀니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젊은 환자들이 틀니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네요. 보통은 이제 연령이 증가하시면서 치아가 상실되고 그 부분을 채워주는 틀니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근데 치아가 상실된다는 꼭 연령이 증가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심한 치주자는 있거나 아니면 우식이 있거나 아니면 외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또 선천적 전신질환 있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 틀니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는 현재도 중학생도 계시고요, 20, 30대 환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임플란트가 비싸다, 뭐 다른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여전히 최고의 강자인 틀니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각 연령대에 많은 이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 틀니에 대해서 오늘 건강튜브에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이소연 교수님이 또 알려주신답니다.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튜브의 친구가 있죠. 바로 올드머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커피숍. 이소연 교수님도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바로 또 머그를 또 드시는데요. 여러분이 올드머그에서 댓글 이벤트를 저희 건강튜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교수님께 치아 틀니 그리고 전반적인 치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올드머그 그 네 글자 꼭 기억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건강튜브 시작해보죠. 여러분의 건강을 끌어올릴 우리는 건강튜브. 경상도 사람인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틀니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털리죠, 털리. 서울 분이라서 이 사투리 되게 웃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네, 털리. 네, 정감합니다. 털리. 예. 네. 할머니가 항상 그 컵에다가 털리를 담궈뒀어. 그래서 잘 하셨네. 네. 그때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놓는 경우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치아가 전체가 상실이 된 경우가 있고 부분 상실된 경우가 있는데, 틀니 치료는 어떨 때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합니까?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류를 먼저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얘기하시는 보철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철물은 우리 자연 치아가 아닌 입안에 이제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을 보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수로 남아있는 치아하고 나머지 치아가 상실된 무치약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틀니를 우리가 부분 틀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안 좋은 환경에서 치아가 모두 다 상실되고 나면 그 상태에서 만들어주는 틀니를 우리가 완전 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조금 다른 종류라고 볼 수 있지만 통틀어서 우리가 다 가철성 틀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틀니 만들 수 있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플란트 치료는 소수로 치아가 상실되어 있을 경우에는 고정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입안에 식립이 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도 틀니를 제작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거를 임플란트 틀니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할머니가 했던 그 전체 하는 틀니만 생각해가지고 부분적인 틀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렇다면 여러 방법 중에 환자에게 최선의 틀니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좀 사항이 있을까요? 치아가 상실되고 난 나머지 우리 입안에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남아있는지, 그게 우선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치아 상실의 원인이나 이제 치아가 없어진 기간, 그 다음에 뭐 현재 복용하시는 약물들, 그 다음에 연령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 정도는 환자분마다 다 많이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치료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환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매우 많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 원한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또 이제 치료 기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치료 기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셨던 비용적인. 예, 비용적인 것이 또 이런 삼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야 환자분도 만족하고 저희도 이제 협조도 좋게 잘 진행할 수 있는 치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틀니 치료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런 상담을 예.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적절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이게 그 좀 간편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보다는. 임플란트는 무슨 뭐 피 검사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잇몸을 뚫어야 되니까. 네, 수술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선되는 치료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또 우선적으로 이게 근데 임플란트는 관리만 잘하면 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틀니도 사용 기한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리만 잘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오래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뭐 10년, 20년인지는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건강보험에도 틀니 치료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또 치료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 모두 다 이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7년 동안 한 번 받으실 수 있어요. 아 7년 동안. 네,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관리를 잘하면 7년 동안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7년이 넘어간 틀니는 다시 한번 제작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냐? 그거는 아니시고요. 7년 동안의 기간 동안 65세 이상이 되는 환자분들에게는 유지 관리에 대한 보험도 적용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게 있으시면 오셔서 수리하거나 뭐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7년에 한번 우리 부산대 치과병원 가가지고 이소연 교수님 만나면 되는 거네요. 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하나를 알려드리면 부분 틀니를 사용하시던 분들께서 나머지 치아들도 관리를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되는데 나머지 치아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7년이 안 지났는데 그럼 난 다시 틀니를 못 만드나 하실 수 있잖아요. 완전히 다 치아를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걸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틀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7년이 지나지 않아도 완전 틀니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틀니 하면 왠지 좀 옛날 것 같고 임플란트가 나오면서 그냥 자취를 감춘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봤거든요. 이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어필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치아가 다 있으시니까 이제 틀니 장착하신 환자분들을 못 뵀다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틀니 치료를 하더라도 틀린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틀니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틀니는 부분 틀니도 있고 이제 전학 틀니도 있고 전학 틀니, 그러니까 완전 틀니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틀니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심미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앞니 쪽에 만약에 이가 빠져서 많이 상실을 했어요. 상실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넓은 부위다 보니까 틀니로 이제 회복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모형 같은 데 만들어서 입안에 장착을 이제 먼저 해봐드리거든요. 진단하는 과정을 해드리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뼈에 이렇게 식립을 해서 빠져나오는 모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입술이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뼈가 흡수되어 있으니까. 물론 뼈 이식을 하긴 하지만 그 뼈 이식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해당 범위 내에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해서 이제 비심미적인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환자분들이 그거를 못 견디는 경우에는 틀니 치료를 하면 틀니는 뼈를 흡수된 만큼 우리가 이제 분홍색 부분하고 인공치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입안에 맞게 적절하게 심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복해 줄 수 있어서 그 점이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이제 볼 수 생각보다 틀니가 신비성을 회복하는 데는 더 장점이 있다. 진짜 장점이 많은 게 틀니 치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작하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막 본을 떠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제일 가장 하고 싶었던 그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그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이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오는 그 재료를 입안에 넣고 하는 과정을 기공실이라고 하는 그 기공 작업이라는 하시는 그 거기에 다 가실 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있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하는 구강 내 모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본을 뜨는 게 그 석고 모형을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안에 막 한가득 넣고 뭘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석고 모형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틀니를 이제 모형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공치아를 배열한 다음에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위턱 아래턱을 재현해낸 그 석고 모형이 있잖아요. 아래턱은 원래 위턱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확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기 근육이 잡고 있어서. 근육이나 신경 이런 네. 것들이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아갈근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주 튼튼하신 것 같습니다. 옆으로 움직이는 이런 작용들은 근육이나 신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일어나는 건데, 석고 모형의 이제 위턱 아래턱 모형은 그게 없죠.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현해 내기 위해서는 환자 개개변의 그 교합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따로 필요해요. 이게 치과 그 틀니 치료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환자분과 치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모형상에서 입안을 치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교합제,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교합제라는 것을 입안에 다시 넣고 다무는 그런 과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아래 길이도 맞추고 앞뒤 관계도 맞추고 좌우 관계도 맞추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강내에서 하는데, 그거를 할 때 환자분과 이제 마주 보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죠. 그 교합 관계를 얻은 것들을 구강 외로 이제 제거를 하면 이 머리 두 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교합기라는 것이 있어요. 아, 기계가 따로 있구나. 네, 요 머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교합기라고 하는 것에 지금 위턱과 아래턱 모형, 그다음에 그 중간 것 넣었던 거 있잖아요. 교합 관계를 설정해 준 교합제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옮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입도 벌리고 옆으로도 움직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 이거를 시험을 해보는구나 미리. 네, 거기서 그 재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교합기라고 하는 장치. 그래서 그렇게 옮겨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환자분들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잇몸도 재현을 해내고, 분홍색 잇몸, 그다음에 치아도 배열을 하고. 근데 이 치아 배열이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게, 모형상에는 뭐 뼈도 흡수돼 있고 잇몸도 흡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과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뭐 뼈가 흡수가 되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고 내고 나면은 정상적인 그 치아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예상을 하고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이게 아래 턱이 이제 불안정한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정될 수 있는 임시 틀니 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저희가 치료 과정 중에 넣고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또 끝나고 나면은 왁스 상태로 된 틀니를 입안에 한번 다시 넣습니다. 왁스 상태로 된 것을 넣고 나서 입안에서 확인을 해요. 그럼 이 치아가 환자분이 만족할 만한 신미성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하고 나면은 발음이 잘 되는지, 약간 위아래 치아가 잘 맞는지, 막 떨어지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 확인이 되면 완전히 플라스틱인 레진으로 이제 치아가 완성되고 나오면 구강내 이제 넣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면, 석고 모형상에서 만들었잖아요. 석고 모형과 입안의 상태는 좀 다르죠. 입안은 몰랑몰랑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잇몸이 좀 두꺼운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잇몸이 좀 얇은 부분이 있고, 하지만 석고는 그런 게 재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입안에 넣고 나서 좀 장착을 한 다음에 조정해 주는 기간도 조금 필요합니다. 이게 총 해가지고 그러면 한 두세 달 걸리는 거예요? 길게 환자분이 만 일주일마다 못 오시거나, 저희도 이제 약속이 좀 많아서 잘 안 맞거나 하면은 이제 뭐 두세 달 정도도 걸리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임시 틀니도 꼭 필요하신 거예요. 야, 이것도 좀 오래 걸리는구나 진짜. 그러니까 안정하게 잘 쓸 수 있는 최종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틀니라고 하는 작업이 나오는 결과물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입안에 있는 관계들을 재현해내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비한 인체를 재현해내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틀니라고 하는 건 아까 또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 임플란트, 뭐 디지털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 틀니도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밀려서 치료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게 아니고, 그런 치료들의 근간이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치아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틀니를 만들기 위한 인공치아 배열을 하는 그 과정을 잘 알아야 임플란트 치료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틀니가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있는 거고, 그 틀니는 아직까지도 임플란트의 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건재하다는 거. 이게 틀니를 맞춤으로 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막 이렇게 틀니가
틀니가 탈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틀니를 제작하고 났는데 틀니가 헐거워서 잘 못 쓰겠다.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실황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치아를 상실하고 나면은 그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 치조골이라고 하는 게 흡수가 되죠. 그리고 그 위에는 잇몸도 흡수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나이가 드시면 연령이 증가하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것이 더 심화되기도 합니다. 내가 보았을 때 입안에 남아있는 그런 치은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틀니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구강 내 지지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환자분마다 굉장히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그 형태들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잘 맞춰놨는데 내 잇몸 조직이 좀 변화가 돼요. 그러면 이 틀니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크게 환자분들이 이렇게 막 관리에 소홀하시지 않는 한 크게 변하진 않거든요. 그 사이 공간이 비게 되겠죠. 그 공간이 비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사용하시게 되면 이 틀니가 더 안 좋게 입안에서 움직이면서 그 남아있는 뼈나 잇몸들을 더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통증도 생기고 그다음에 통증이 생기다 못해 그 통증이 아주 그냥 만성이 되면서 그냥 잇몸에 안 좋은 연조직 병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잇몸이 이제 뭐 까진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벌겋게 오시는 건 그나마 아파서 또 오시는데 그게 인지가 못한 된 채로 그냥 좀 치유가 되면서 잇몸에 약간 안병소인가? 라고 느끼실 정도 이상한 것들이 막 나서 오거나 그 뼈가 정도로 의심할 네, 정도로.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관리를 안 하시고 틀니는 한 번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20년, 30년 된 틀니 이제 갖고 오셔서 새로 만드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 병소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내염이 굉장히 많이 발생. 네, 구내염뿐 아니라 네.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그 입안에 있는 것들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틀니 치료의 유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사진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다. 네. 와, 이거 진짜 관리 잘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틀니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관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틀니 치료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 24시간 있다 오세요. 그다음에 하루 있다 오세요. 일주일 있다 오세요. 한 달 있다 오세요. 세 달 있다 오세요. 6달 있다 오세요. 이런 거를 해요. 굉장히 피곤하시죠. 얘기만 듣기만 해도. 너무 싫은데요. 하지만 그렇게 받고 나시면 5년, 10년 정도까지도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한 번 덜 보시면 나중에 5번, 6번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래서 초반에 틀니를 제작할 때 한 번 더 보거나 아니면 제작하고 난 다음에 장착할 때 저를 한 번 더 보면은 나중에 5번 더 안 봐도 됩니다. 틀니하고 나서요 소독을 좀 해야 되잖아요. 예, 하정우 씨가 영화에서 했던 것처럼 소주 한 잔 마시고 쿡쿡쿡쿡쿡 하고 이제 틀니하고 소주로 각을 하는 건 괜찮겠네요. 자연 치아도 식사하시고 나면은 각을 한 번 하고 끝내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니에 있는 치아도 자기 치아와 같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새로 만든 틀니를 유지 관리하는 기간에 이제 오셔서 확인해 보면 틀니 인공 치아에 치석이 끼어서 와요. 그러니까 자연 치에도 치석이 끼지만 인공 치아에도 치석이 낍니다. 그렇겠죠. 때가 낍니다. 예. 그리고 변색도 심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나면 항상 이거를 꺼내서 자기 치아처럼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척하는 방법이 자기 치아와는 좀 다릅니다. 자기 치아는 이런 치약에 들어있는 연마제를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쓰지만 틀니는 플라스틱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 스크래치가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아서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은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큼함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원인이 되고요. 주방용 세제를 조금씩 사용을 하셔서 닦아주시면 되는데 거품을 많이 내서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치아 있는 부분과 안쪽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치 세정제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의치 세정제도 사용하시면 좋지만 의치 세정제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의치 세정제에 담가 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부가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하시고 나서는 흐르는 물에 꼭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돼요. 조금 심한 말이긴 하지만 어떤 환자분들 저녁 때 이제 장착하고 주무시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게 뼈 흡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 위생도 너무 안 좋고요. 그래도 잘 안 되시는 환자분들은 제가 이제 극단의 방법으로 이거는 신발을 신고 주무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자는 거고 똑같은 네네네. 틀리하고. 네네. 그런 거와 이제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입안 건강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밤에는 꼭 빼고, 그리고 깨끗한 물에 그 물을 또 약간 계속 사용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갈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짜 틀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 이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신 말씀이 있다면? 제가 이제 느꼈던 그런 속마음들,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단순하게 보이는 틀니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 그 틀니 치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하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 그리고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틀니 치료는 치과 의사 그리고 또 환자분 본인도 중요한 거지만 가족분들하고도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또 저한테도 좀 보람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 치료를 하고 나면은 식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말씀도 하시게 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저도 굉장히 또 이렇게 그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살도 찌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이제 행복을 또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어서 환자분들께도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 네버엔딩 스토리. 네버엔딩. 음악 깔아주세요. 또 하나 진짜 마지막인데, 틀니를 사용하시지 않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치아를 잘 보존을 해서 유지를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있어서 이거 진짜 조회수 거의 뭐 한 50만에서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팍팍 듭니다. 자, 여러분들 치아 관리 잘하셔서 임플란트나 틀니 할 일 없길 바라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땐 틀니 부담 없이 여러분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린 오늘의 건강 튜브였습니다. 자, 올드머그 드립백 세트 여러분과 오늘 함께 또 이벤트 하니까요. 댓글로 궁금한 점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호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죠.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을 끌어올릴 우리는 건강 튜브.